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보면 지난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물난리가 난 가운데 또 오늘부터는 태풍이죠. 태풍 장미라는 태풍이 좀 몰려와서 아마 이번 주말 금요일까지 계속 큰 비 계속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갖다가 이 수해 대책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수해 지역 전체를 갖다 재난지역으로 빨리 선포하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보면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거니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공이 다 보면은 지금 4차 추경을 갖다가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정부에다가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통일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뜬금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지금 우리가 물난리 나서 죽을 지경인데 북한 수해 걱정하면서 북한에다가 어떠한 식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뜬금포를 갖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가 경정 예산 아시겠습니다만 2020년 지난해 통과됐던 2020년 예산 규모는 무려 512조 슈퍼 예산입니다. 그런 가운데 1차, 2차, 3차 물론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죠. 무려 59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당초 지난해 보면은 정밀하게 짜서 예산을 편성해서 512조로 그것도 슈퍼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정해진 틀 내에서 예산 갖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흔한 얘기로 조금 변경해서 빚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59조 2천억이라는 한마디로 빚을 끌어들였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아마 정부 차원, 행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예비비 한 2조 원 정도가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2조 원 정도 남은 부분으로 일단 메꿔보자. 그러는데 현재 이 수해 물난리의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난리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 예비비 2조 갖고는 턱도 안 되는 거죠. 왜냐니까 원래 예비비가 그거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올 연초에 코로나라고 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할 거 없이 4.15 총선을 염두에 두고 돈을 풀었습니다. 그때도 실제 공무원들은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니까 우리는 늘 보면은 가을 되면 장마, 수해가 나기 때문에 수해에 대비해서 예비비, 즉 비상금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단 쓰자 보자 해서 예비비를 갖다 몽탕 1분기, 1, 4분기 내에 거의 다 코로나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이렇게 저렇게 선심성 돈 풀기 하다 보니까 막상 큰 물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갖다 메꿀 비상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 갖고는 턱도 안 되고 결국 4차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인영 씨가 굳이 걱정하지 않더라도 북한도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큰 물대 형성대가 이게 충청도 위로해서 거의 황해도까지인데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남 평야가 우리의 곡창지대이듯이 북한도 저 척박한 함경도나 평안도가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황해도 연백평야를 중심으로 한 황해도, 황해남도와 황해북도가 북한의 곡창지대인데 거기가 왕창 물난리를 맞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김정은은 긴급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자, 남쪽에서 3년 전에 탈북했던 그 청년이 다시 3년 만에 북한에 왔는데 이놈이 코로나 걸린 것 같다. 그래서 개성시를 갖다가 일단 완전 봉쇄한 가운데 급한 대로 개성시에다가 어떤 지원금과 쌀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북한도 보면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봉쇄한 턱에 지금 경제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런 가운데 민심이 흉흉하다 보면은 제 아무리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배견할 재간이 없죠. 배견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대로 우선 개성 봉쇄했지만은 뭐 쌀도 넣고 돈도 넣었는데 황해도가 왕창 큰 어마어마한 큰 물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해 피해가 났으니까 오죽 급했으면 김정은이 직접 자기가 차 몰고 실제 차 몰았겠어요. 그 앞에까지 누가 몰고 와서 그 앞에 차 대기했다가 한번 쇼하시죠. 아마 쇼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북한 노동신문 등에는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 김정은 장군께서 직접 손수 자신의 차를 갖다 모시고 그 다음에 수해 지역을 갖다가 료해하러 오셨다. 즉 확인하러 오셨다라고 아마 보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북한 민심이 흉흉한 겁니다. 그래서 7일이죠. 그러니까 8월 7일 그날이 아마 입추였죠. 8월 7일 김정은이가 피해 지역에 직접 방문하고 그 모습을 갖다가 그 온갖 그 걱정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면서 자기 직접 손수 오너 드라이버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니까 예비 양국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예비 양국이라는 게 흔한 얘기로 보면 김정은과 노동당이 직접 관장하는 그런 예비 양국, 그건 평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평양에 있는 예비 양국을 갖다 풀어서 황해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황해북도, 황해남도 주민들에게 예비 양국을 푸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그것을 갖다 계속 연일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서 보도하고 어제가 8월 9일 어제 보면 황해북도 주민들에게 노동당의 아주 고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부총리급이 그 전달식을 직접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니 북한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 바쳐 일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짐작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인영 통일부에서는 지금 북한이 어마어마한 수해를 입고 있으니 우리가 인도적 차원의 물자 전달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군부를 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나서 큰 불이 났는데 그 불난 틈을 이용해서 북한에 건너줄 군밤을 굽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오늘 조금 전에 뉴스 들어온 보도에 따르면은 통일부가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제 그제 며칠 전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북한의 백두산 물, 다음에 금강산 물, 다음에 대동강 술과 뭐 우리의 곡식과 바꾸겠다. 물물 교환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물물 교환을 얘기했을 때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거 아마 안 될걸? 왜? 아무리 물물 교환이라 할지라도 제재 대상 국가에게 거래를 하는 것은 그건 제재 위반이다. 즉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이인영 통일부 강하게 이제 밀어붙인 가운데 오늘 오전에 월요일 오전에 신났다고 보면은 언론에다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자, 북한의 자 대동강 술, 그다음에 들쭉술, 뭐 저도 한번 예전에 가서 먹어봤습니다만 상당히 독합니다. 들쭉술 등등과 우리의 설탕과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원래 통일부에서는 하고 싶었던 것은 술과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돈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딱 떨어지는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돈만큼의 설탕을 사서 설탕을 북한에다 전달하겠다. 즉 설탕과 북한의 술과 교환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충분히 합의된 것이다. 라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 기자들이 좀 똑똑합니까? 며칠 전에 보면 국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거 안 될 텐데 미국이 공감했다고? 그거 그렇지 않을 텐데 왜?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플러스 미국의 독자 제재입니다. 미국이 흔한 얘기를 틀면은 될 일도 안 돼요. 아니나 다를까 30분 만에 통일부에서 긴급히 아이고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갖다 수정합니다. 미국과 합의된 바 없습니다. 한마디로 개망신했습니다. 뭐냐니까 분명히 제재 대상인 북한의 술과 들쭉술과 뭐 등등등 술을 갖다가 들여오고 그걸 갖다가 설탕으로 맞바꾸는 척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용을 써봤습니다만은 이인영의 본인 이야기대로
정치인 출신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상상력을 마음껏 폈던 정치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했던 그의 물물교환의 꿈은 그야말로 꿈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 통일부는 북한에 물난리 났다는 것을 갖다 기화로 어떻게 하든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인영 씨야 보면 옛날 학번도 한참 저희보다 아래고, 그다음에 그 시절에 보면은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 김일성 어록 읽는다고 제대로 공부 안 했겠습니다만은 제가 참고로 꼭 알고 계시라고 두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84년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났습니다. 풍납동에서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났었죠. 그때 정말 우리나라도 엄청난 물난리가 났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의 김일성이 남조선 인민들이 수해를 당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단 한번 질러본 거죠. 질러보고 그러면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 때 같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바로 1983년 저 버마의 아웅산에서 죽이려 했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죠. 아웅산 폭탄 테러 그 다음에, 아니 저 한강에서 서울에서 큰 물난리 났다고 10만 톤 가량의 물자를 갖다 보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두환 대통령이 안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놀랍게도 그걸 받겠다 그런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안찬일 씨를 비롯해서 또 그 이후에, 안찬일 씨는 조금 일찍 나왔죠. 그 이후에 보면 북에서 이쪽 남쪽으로 내려왔던 많은 그 탈북 인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죽는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니까 84년이면 북한도 살림이 빠듯할 때입니다. 살림이 빠듯할 그 당시에 갑자기 남조선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 김일성 주석이 주겠다는 10만 톤 물자 받겠다. 그 10만 톤 물자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쌀도 모아야죠.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입지도 않는 이상한 옷감도 보냈죠. 뭐도 보냈죠. 10만 톤 보내면서 북한이 휘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 누가 그런 얘기했죠.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멋부리다 얼어 죽은 케이스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괜히 한번 질러봤던 얘기 갖다가 남쪽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받겠다라고 그야말로 되치니까 10만 톤 모은다고 살림이 한번 휘청했고, 그 다음에 89년에 저쪽 평양에서 있었던 세계 7회 청소년 축전인가요? 그때 왜냐면 그 88 우리 올림픽 보고 북한이 배가 아팠던 거예요. 야, 남조선이 서울에서 88 올림픽을 했어? 그럼 우리는 89년 전 세계 청소년 축전을 열겠어. 그거 아시죠? 거기에 파견됐던 남조선 대표가 누군지. 임수경입니다. 파견한 사람 누구라고요? 임종석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국적으로 서울 올림픽에 버금갈 정도의 세계 청소년 축전을 갖다 평양에서 열었습니다. 그것으로서 북한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북한은 외톨이가 되고, 그 스트레스에 김일성이 죽임을 당한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망하게 되고 큰 물난리로 3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 이인영 씨는 통일부 장관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 512조의 예산 갖고도 안 돼서 무려 60조 가까운 돈을 추가 경정 예산을 하고, 지금 큰 물 난리가 났는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즉 비상금으로 그것도 충당 못할 정도로 우리가 급합니다. 아무리 송량지인이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북한 황해도 물난리 나서 김정은이가 자기가 손수 오나 드라이브 한 것이 그렇게 황공스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몇십 년 만에 누군 그 얘기 하더라고요. 59년 만에 자칫 잘못하면 태풍에 의한 추가 경정 예산 꾸리게 생겼다고. 자, 이런 마당에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말 같지 않은 물물교환 얘기하다가 흔한 얘기로 빠꾸 맞고 비토당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이 지금 큰 물난리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북한 인민들 걱정만 하십니까? 이인영 씨,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통전부 장관입니까?